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 정보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전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체행 소식입니다. 태광실업 자재팀에서는 샘플 부자재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할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삼림식품 채용 공고 소식입니다. 산업용 냉동, 냉장,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증, 용접, 선반 등 관련 자격증과 공조 냉동기계 관련 자격증 등 실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틸리티 설비 유지보수 경험자도 우대하고 있는데요. 총 4명을 채용 중이고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화 첨단 소재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를 채용 중입니다. 경력은 관계없지만 초대졸 학력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방사선 동위 원소 취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 지원은 워크넷과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원에서는 전문대졸 신입사원을 채용 중입니다. MRO 사업부와 FM 사업부에서 다양하게 모집 중인데요. 2년제 이상 전문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 분야에 따라서 해당 직무 전공자를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학교 학칙상 8월에서 9월 동안 인턴십 및 10월 정규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4일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도 여성 취업자들의 멘토 중부대학교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미옥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수요일은 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 유리천정에 과감히 도전한 또 여성 후보들도 또 많이 있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결과표를 보면 지방 선거의 당선인 가운데 4,016명 가운데 여성은 전체 26%. 예.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장은 3%인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당선자분들께서 그 좋은 정책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전미옥 교수님께 그 여성 취업 관련해서 이제 거의 수업처럼 듣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한 2018년도 이 그 청년 여성 멘토링, 그룹 멘토링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룹 멘토링에 대한 안내를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년 여성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익 여성 포털 사이트 위민넷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뭐 수천 건 이상의 이제 멘토 멘티들을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정보도 주고 또 경험도 공유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는데 올해 2018년도 이 그룹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또 멘티가 정해졌고요. 네. 멘토가 정해졌고 멘티를 지금 이제 참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룹 멘토링이란 어떤 거냐면 분야별로 최고의 여성 리더들이 이제 이 그 대표 멘토가 되어서 멘티와 함께 그룹을 이뤄서 우리 청년 여성들의 커리어 맵을 또 계획을 하면서 성장하는 장기 맞춤형 이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대표 멘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그 청년 여성들이 꿈꾸고 있는 분야에서 아무래도 이미 성공한 사회적 유명 인사들을 가까이에서 또 접할 수 있다는 계기가 있고요. 네. 또 이러다 보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노하우를 전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티들의 관심 직종 분야별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매칭을 해서 6개월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청년 여성 멘토링이니까 주로 여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말 그대로 청년 여성이기 때문에 이 청년 여성의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의 여학생,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또 입직 초기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300명 그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대표 멘토 1인과 이 멘티 10명이 대략 한 10명 정도가 한 조를 이뤄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관심 직종의 분야별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계속 매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한 30팀 정도 운영이 되는 건데 이제 관심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제 멘토를 만나서 6개월 동안 멘토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특히나 이 여성 구직자들은 인맥, 네트워크 쌓기가 정말 힘든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멘토가 계시다. 그러면 이제 이 멘토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고 그 멘토의 업무 분야, 직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고 아, 내가 앞으로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또 직장생활 사회 초년수병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내가 성장을 하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팀워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멘티들과도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멘토와 멘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는 공연 분야의 이 멘토 가운데는 멘티를 또 취업으로도 연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만났지만 네, 실은 네. 이제 평생의 멘토 멘티 관계로 그러니까요. 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취업까지도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의 멘토뿐만이 아니라 같이 연계를 해서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멘토링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멘토링 이제 내용이라고 본다면 멘토의 그 기관, 회사라든가 기관을 방문을 하는 거, 또 그다음에 대표 멘토의 특강, 이런 특강도 연합으로 또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기타 뭐 스펙업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멘토와 멘티 간 협의를 통해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문을 두드려서 한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경험을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면 정말 꼭 여기 참가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 좀 얻고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네, 6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멘티 같은 경우에는 오는 6월 25일에 발대식을 거쳐서 11월까지 멘토링, 그룹 멘토링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멘토링 활동은 월 1회 이상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멘토링 활동비로 이제 이 그룹별로 50만 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용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용 지원을 받으면서 또 좋은 프로그램들, 내가 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비용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계 시스템을 또 거치게 됩니다. 오. 그리고 회계 시스템을 거치면서 문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한 것도 실력을 또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능력치를 좀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일단 평소에 저분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좀 흠모하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분을 또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멘토가 오는지 미리 그 라인업이라고 하나요? 공개가 좀 됐습니까? 네네. 그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여성인재 양성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대표 멘토를 이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 사이트 주소가 쫙 나가니까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예. 어떤 멘토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직무 분야의 멘토가 계시다면 그분하고 같이 멘토링으로 그룹 멘토링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확인을 해본 제작진에 의하면 네네.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전미옥 교수님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영리 분야의 멘토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3년, 2014년, 2016년 계속 이제 대표 멘토로 활동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또 멘티들과의 추억도 네. 방울방울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중에는 뭐 해외 취업을 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지금 아직까지 대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제 뭐 보통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학년, 저학년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서로 같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네. 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대한, 대학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또 선배 예. 멘티들에게 전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본인의 취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예. 있었는데 멘토링 할 당시에는 그야말로 백수였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멘토링을 하면서 드디어 1년 만에 취업이 됐다, 승무원이 됐다라는 좋은 굿뉴스를 또 만나게 되어서 네. 그냥 그때는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미 내가 승무원이 된 것처럼 예,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은 누구누구 해갖고 명함을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그게 동기부여가 또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멘티들과의 또 추억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멘토들과의 관계도 또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함께 멘토링을 했던 멘토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네. 모임의 이름을 와우 해가지고 네. 감탄사가 나오고 또 이제 우먼의 여성의 어떤 W를 넣어서 와우라는 이름을 네, 했는데 네. 사실 멘토에게도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멘토링 이 팀에서도 같이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멘티들을 양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좋은 멘티, 지혜로운 멘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서로 같이 또 응원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중장년의 커리어를 또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좀 평생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도 너무 뜻깊을 것 같고요. 또 각자 그 멘티들끼리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직접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교수님께서 몇 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가장 좀 많이 느끼는 부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멘토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뭐 멘티에게 무언가를 지원한다, 노하우를 지원한다, 이제 업무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네.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담가로서의 어떤 그런 저의 역할 또 멘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 자신도 예, 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뭐 뜻깊은 프로그램 같은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인원의 한계가 제한이 있다는 거. 그렇죠. 300명밖에 지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좀 아쉬운데 좀 어떻습니까? 좀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네, 300명인데요.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 네. 여성가족부의 또 여성이라면 특히 청년 여성 멘토링 문을 계속 매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인간개발연구원과 마이다스 IT 또 네페스 한국콜마가 멘토 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HDI 멘토 대학에 참여할 일기 멘토를 또 멘티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각계 리더 또 CEO가 멘토가 되어서 미래의 리더가 될 이 대학생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또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뭐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멘티들에게 내 인생에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분명하게 갖고 하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전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학생만 이제 그 위한 것이 아니고 예, 남녀 대학생 모두를 위한 것인데 CEO를 만나고 또 인사팀장하고의 만남이 주선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멘토링을 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 대학에 참여하는 멘티들은 멘토 기관의 CEO 강의를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강연을 사전에 청강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를 찾아가서 월 1회 해당 CEO의 또 이제 특강을 듣게 되고 토론을 하면서 인사팀장을 만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그래서 기업의 특장점을 알게 되고 또 이 회사의 기업 문화를 알게 되고 기업의 이제 실무적인 어떤 필수 교육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 이런 어떤 교육 얘기를 했는데 매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교육에는 문서 작성
여성 능력을 배우는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보고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고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특강들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직장 탐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또 이제 저는 이 특별한 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 중에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면접에 인공지능 AI를 도입한 것으로 네네네.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를 평가한다라는 게 아직은 생소한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된 데를 들어가서 한 6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일단 인공지능이 자기소개해라, 인성검사, 오. 상황 면접, 이런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네. 진행을 하는데 심층 면접까지 보는데 이게 게임 형식으로 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면접관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를 이제 이렇게 네. 평가를 한다라는 게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다스 IT를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사 시스템 경험을 네.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 문을 좀 두드려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청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활동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인데 지원 자격이 서울 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1기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해보시고 특히 이제 뭐 마이다스 IT라든가 세 군데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꼭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또 직접 연락을 하시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 자세한 이 멘토링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개는 인간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지금 자막으로도 딱 나가니까 인간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 AI 면접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면했을 때 오는 그 긴장감 같은 게 인공지능 면접에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특히 하네요. 여기는 이제 네. 게임 형식으로 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고 여기 이제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요 이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면접을 볼 때는 얼굴 화장을 너무 두껍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표정 인식 변화라든가 이런 네. 거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화장을 두껍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하튼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도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을 한다 그러니까 예. 최초로 도입된데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겠죠.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네.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한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좀 힘들겠네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들어본 두 가지 프로그램은 사실 대학생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말고도 좀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좀 있을까요? 네, 직업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사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세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참가자 중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희망사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이 사업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요? 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여성 가장, 또 결혼 이민 여성, 장애 여성, 북한 이탈 여성, 성매매 피해자,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갱생 보호 대상자, 또 수용자로서 출소 후에 6개월 미만이신 분, 또 노숙인, 또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 실업자가 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대상은요, 올해 경기 IT 광역 세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참여자 중에 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니까 역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내용은 직업교육 참여 기간 중에 훈련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1인 기준으로 월 30만 원, 그러니까 최대 3개월, 최대 그러니까 90만 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정은 꿈술의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또 이제 경기 IT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경기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수강하시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약계층에 해당되신다면 꼭 문을 두드려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사회 프로젝트. 그런데 이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 안
안 해주셨어요. 네, 이 안타깝게도 네. 이 희망사회 프로젝트는 연간 전국에 5천 명으로 지원 대상 숫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예산 소진율에 따라서 지원자 대상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IT 세일센터로 연락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멘토링 프로그램이 300명이었는데 그래도 이건 전국 5,000명이니까 그래도 많이 문을 좀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감됐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요즘은 알아보시고 발품도 신청을. 있지만 손품, 예, 인터넷 클릭 중요합니다.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시간이 정말 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멘토 프로그램, 취업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정보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올해 이제 5월부터 이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노동 정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을 위한 노동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잘 알아야지 우리가 또 잘 챙겨갈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큰 이슈, 최저임금 이런 이슈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 이런 좀 세세한 정책 같은 거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먼저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률은 남녀교육평등법 제18조의 3 난임 치료 휴가의 건인데요. 네.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간 3일, 그러니까 이제 최초 1일은 유급, 그다음에 나머지 일은 무급으로 해서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시 네. 난임 치료 중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이제 휴가 신설에 대한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후에 복직자의 연차 산정 방식이 변경이 됐다는 건데요. 이전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차를 산정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이 하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일로 간주를 해서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내용은 정말 워킹맘들에게 참 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꼭 기억을 해두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뭐 미투 운동을 비롯해서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이런 이슈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내용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때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화가 이제 법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법률은 남녀 고용평등법 제14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 노동자 이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또 유급 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인사보복 금지도 역시 이제 법으로 또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실시할 경우에는 부과되었던 벌금형이 현행으로는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성 관련 정책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신입사원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여름휴가가 코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 이제 첫 해 연차가 11일이 보장이 된다는 건데 이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건인데요. 지난 이제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최대 26일까지 유급 연차 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신입사원분들도 여름휴가 잘 챙기시고 미리 또 이제 즐거운 휴가 보내시라는 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다양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멘토링 프로그램부터 정책까지 네, 좀 네. 다들 기억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나에게 좀 필요한 정책 같은 거 많이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취업 고민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또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성 구직자의 사연인데요. 정말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하루가 서너 시간쯤 되는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문제는 바쁘게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퇴근할 때 보면 막상 마무리된 업무가 없는 거예요. 멍해지는 기분 속에 허탈함이 밀려오죠. 바빴다 느끼는 만큼 손안에 알차게 쥐어지는 결과나 성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아, 이분은 구직자는 아니고 이제 일을 하시는 여성분이신데 결과나 성과가 없다. 일은 계속 하는데 뭔가 만들어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이분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보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을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내가 뭐 했지? 일한 거 성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문 주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루 일과표 이거 이제 짜놓고 업무를 시작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근데 하루 일과표가 없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어떻게 보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다 건드려 놓다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건드리다가 말고 이렇게 이제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의 중요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급한지 이런 정도를 보고 시간을 안배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아침에 아침 일과 이제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할 일 공식적으로 적어 놓으시는데 꼭 오늘 마무리해야 된다. 이 일에는 별표를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이 1순위 항목은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신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에 갔는데도 뭔가 일이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꼭 반드시 마무리를 하시면 그 나중에 이제 일이 성취되었을 때 또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꼭 A4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좀 하셔라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일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스마트폰은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이어리, 종이 그다음에 접착식 메모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적으셔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뭐 경력 단절 중이신 분들, 지금 이제 워킹맘으로 혹시 이제 육아 휴직 중인 분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한 가지는 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성분들은 정말 티가 안 나서 그래요. 정말 집안일이다 뭐다 다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의 경중에 따른 순서를 좀 우선순위 정하고 계획을 좀 짜서 좀 시간을 활용해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고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호칭 때문에 고민이신가 봐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급은 저보다 높은 동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업무적으로도 자주 만나야 하는 관계인데 저 개인적으로 평소에 친해서 저에게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야라고 편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님자를 붙여야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호칭 어렵네요 라는 사연이 왔는데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직장에서는. 그렇죠. 특히 뭐 여성분들이 잠깐 경력 멈추고 돌아오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그 예전에 이 개그 콘서트 애정남 버전으로 한다면 이거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우리 신입으로 들어오는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 나는 선배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급이 있다면 회사마다 뭐 주임, 대리, 과장, 내가 이제 직급이 있다면 주임님, 대리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요. 요즘 이제 이 회사들마다 또 기업 문화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님이라고 호칭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후배고 동생인데 이제 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전미용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간단합니다. 공적인 호칭, 사적인 호칭을 구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게 나쁘지 않지만 공적인 업무 시간에 직함을 넣은 호칭하거나 존댓말을 쓰는 게 아무래도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무래도 야라는 건 좀 이제 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말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나이가 많은 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오고 또 이제 존댓말을 하는 쪽보다 자기 의견을 펼치기가 쉽다 보니까 화를 낸다거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불리한 점을 쉽게 납득을 시키고 또 부탁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편해지다 봅니다. 이러면 공적인 업무 관계에서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고 상대방 마음을 좀 상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을 높게 대접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굴욕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이제 반대로 만약에 나이가 이제 내가 더 어린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나에게 좀 호칭이 좀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를 어떻게 보면
더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것은 깍듯하게 서로 이제 호칭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동료들이 또 있는데 동료들에게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이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호칭은 공과 사를 구분하시면 좋겠다. 이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저도 동감입니다. 일단은 뭐 사적인 자리에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두 분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회사에서는 다른 분들도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적으로 호칭을 하겠다 이렇게 네. 좀 하면 그분도 편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좀 더 마음 네. 좀 너그럽게 쓰시는 게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을까. 마음을 계속 이제 불편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켜켜이 묵히다 보면은 크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쌓입니다. 지금 바로 어쨌든 간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고민까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도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멘토시죠.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